안녕하십니까. 검도의 미션자 직시입니다. 오늘은 일하러 가면서 또 살랑살랑 얘기해봐야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컨트롤 돼 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 시 아무도 없고 내가 실수했을 때 도망갈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저의 종교적인 해석으로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이 사람 좀 신뢰할 사람 살 것 같아. 그냥 뭐 보자마자 막 얘는 막 도둑 강도고 막 사기꾼이고 막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호주 사람은 안 그래요. 호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무슨 왜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처음에 딱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막 만나자마자 막 돈 막 1,000,000원 막 빌려주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돈 거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관례가 사람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협작꾼이다, 사기꾼이다, 뭐 도둑, 강도,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백인들은 기본적으로 얘는 내가 얘를 모르는데 얘가 착한지 안 착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기본적으로 얘는 나쁜 사람일 거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제가 일할 때 호주 할머니한테 나 너 못 믿어? 이렇게 말을 한 두어 번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할머니들한테 약을 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약을 주고, 그러면 이제 약이 이제 뭐 혈압약도 있고 당뇨약도 있고 혈정제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제 새로 오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을 이제 시간대로 약을 딱 드렸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약이야? 이거 혈압약인데? 그랬더니 혈압약 맞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혈압약 맞아. 그랬더니 이거 내가 먹는 약 아닌데? 믿을 수 없어. 딱 그러는 거야.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이제 약국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절차대로 약을 받아요. 근데 이제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프로핏, 마진을 위해서 좀 싼 약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같은 효과가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피약 있죠, 카피약.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가 좀 약하거나 브랜드가 좀 없는 그런 카피약을 보내요. 뭐 혈압약도. 근데 이제 이 할머니들 오기 전에 이제 자기가 먹던 브랜드의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모양이 좀 다르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이제 간호사니까 이거 할머니 먹는 약 맞아요. 용량 이름, 그러니까 이제 지네릭 이름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용량 이름, 그 다음에 복용량까지 딱 얘기해도 못 믿겠는데, 딱 그러는 거. 못 먹겠어 그러는 거. 그러면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옆 병동에 일하는 이제 동료 간호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잠깐 와줄 수 있냐고. 와요. 그럼 이제 그 할머니가 내 이래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다른 약을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료도 그 약을 확인해 봐요. 이게 이제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팩에 들어있는 약을 본단 말이에요. 보고 색깔 비교해보고 크기 비교해보고 맞아.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가 가서 같이 얘기해요. 이 간호사가 준 약, 너의 혈압약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확실해? 나도 확실하게 2번, 3번 체크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 아니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 이제 얘기했을 때는 못 믿고 다른 한 명이 와서 얘기하니까 위트니스가 나 잘못되면 너네들 증인이고 너네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호주 애들은. 오죽했으면은 은행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20년 전에 ATM기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봉투에다가 돈을 현금을 넣어가지고 내가 얼마 넣었다고 봉투에다 써요. 그리고 넣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TM기에다 넣으면 봉투가 아니지, ATM기에다 돈을 넣으면 기계가 딱 들어가서 따락 세고 통장에 딱 나오잖아요. 근데 호주 애들은 이게 ATM기로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3일, 오래 걸리면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봉투에서 두 사람이 돈을 꺼내. 그래서 돈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작업을 해요. 진짜 비효율적이죠. 그때 기술이 없었냐? 있었어요. 기술이. 왜 없어? 호주도 그렇게 느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천천히 기술을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봉투를 두 사람이 열고 봉투에 쓴 돈이 얼마인데 그걸 맞는지 둘이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컴퓨터에 기입하고 이제 금고에 넣고 전산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근데 얘네 그래. 얘 호주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답답한 면이. 근데 이게 약간 가끔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호주 백인이 운전을 하다가 뭐 잠깐 실수했어. 근데 경찰이 딱 잡아. 이 딱지 물릴 수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재량 하에 봐줄 수가 있어요. 봐줄 때가 있대요. 봐주는구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비백인 100% 딱지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어. 엄격해.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얘기하면 끝도 없어. 너는 왜 인종차별인 그 나라에 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저기 정착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먹고 살고 또 일할 때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예. 그런 건 죄송합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 먹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예.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아무튼 인종차별을 겪을 만한 시츄에이션을 제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죠. 인생 참 재미없게 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 많은 곳에 잘 안 가요. 제가 번잡스럽고 그리고 좀 여유롭게 뭐 낚시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해요. 예. 그리고 또 이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는 그룹에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검도하러 가면, 검도가 일본에서 왔잖아요. 거기에 백인들이 검도하러 와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검도를 잘하기보다는 그냥 검도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약간 오타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래 부럽더라고. 우리나라의 태권 문화가 좀 미리 정착돼 있으면 참 괜찮을 텐데. 호주에도 태권도 그게 있어요. 제가 아까 찍은 게 있거든요. 놀려볼게요. 그렇긴 한데 태권도는 좀 나이 들면 또 킥이 안 되잖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 있고 다행히 이제 캐대원이 많이 떠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점점 좀 퍼져나가고 한데 오늘 그래서 얘기할 게 바로 한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만약에 싱글 총각들 있으면 호주로 진짜 많이 오세요. 진짜. 예. 그냥 쩝니다. 쩔어. 예. 한국 사람들 쩔어. 진짜. 정말이요? 그렇다니까. 제가 2007년도에 그 공부하러 와갖고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백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중국 사람이야? 아니 중국 사람 아닌데. 그랬더니 진짜 방긋 웃으면서 일본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일본 사람 아닌데.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럼 넌 어디서 왔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코리아야 그랬더니 코리아를 이 사람이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코리아는 대체 어디냐고. 아니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아는데 코리아를 어떻게 모르냐고. 근데 진짜 눈치가 모르는 눈치인 거예요 진짜. 참 그거 어떻게. 우리가 어디 옆에 있어요 지금. 일본 옆에 있잖아요. 일본 옆에 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본 언어로 이제 가까운 나라다 약간 불화를 치면서 그 밤이었거든.
그래서 밤이어서 곤방와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오! 막 그러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나 진짜 잊을 수 없는 게 20년 전인데도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눈살을 좀 찌푸리는 거예요. 좀. 좀 그런가? 우리는 그때 중국 좋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물건을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예요. 진짜.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커서 이거 지금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2004년부터 중국에다 수출 엄청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경쟁자가 돼서 이제 조심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는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빵 터졌잖아요. 2013년인가? 2012년인가? 2012년이죠. 야,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막 진짜 시즌이 온갖 군데 진짜 강남 스타일 하면서 제가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강남 스타일 춤을 좀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쳐주면 막 난리가 났지. 제가 이제 학교 실습가러 갔는데 거기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한류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 강남 스타일 빵 터진 거야. 그래갖고 제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실습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지? 35살이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남에 가면 진짜 재밌는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들 많냐? 그렇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한번 춤춰주면 막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인기가 엄청 실감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진짜 2012년도 전에 한국이랑 2012년도 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캐다원 때문에 엄청 떴지만 이미 실감했어요. 그래서 그때 총각으로 있었던 애들은 좋은 일 많았지. 저는 이제 그때는 유부남이었으니까 그런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를 안 가죠. 와이프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공부하는데 정신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총각이었던 애들은 다 저한테 와서 형 왜 저 나이트클럽 가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 좋은 사람은 바로 백인. 그렇구나. 잘 살아봐라. 아니 이제 제가 그때부터 꼰대인 거지.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하면 곧 결혼이야.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지.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한 번에 인연을 잡았으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12년 후에 왁구 좀 되는 한국 남자애들은 정말 인기가 폭발했어요. 진짜 주가 상승. 요즘 막 일본 분들 여자분들 막 인기 좋았죠. 그죠? 막 결혼한다고 막 그러죠. 예. 지금은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일본의 위상이 큽니다. 캔버라에 가면 거기에 사이언스 박물관이 있어요. 한번 증거사진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언스 박물관에 설립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거기에 써 있어요. 일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일본의 그 혼다 자동차 옛날 거 뭐 전기로 가려고 막 만들었던 거 그게 예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한 30년 전에 이미 일본은 호주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몰려 살아요. 딴 동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스트우드나 스트라스빌드 이런 데 쪽에 몰려 사는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비싼 동네 해변가가 있는 이스트 쪽에 잔뜩 몰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야지만 일본 사람 좀 간간히 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 일본 애가 한 명 있어요. 조카뻘이죠. 어린애. 이제 걔도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 만났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별로 한국은 그냥 그런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그 일본 친구들 같이 시간을 보냈던 한국 동생들이 왁구가 좋았어. 잘생겼어. 그래서 일본 애들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희를.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갔을 때
정도의 과교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20년에 왔을 때 일본 사람 굉장히 선진국이었어요. 진짜 선진국.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성장을 많이 해서 정말 비등비등해졌다. 아니면 좀 올라설 수 있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고 많이 있죠. 참 처음에 이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는 이제 그 뭐랄까 약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익이 되게끔 행동하게끔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류까지 가버렸어. 예. 그러면서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이런 영상을 찍냐, 심심하잖아. 제가 일을 한 주에 한 70 몇 시간 합니다. 70 몇 시간. 그러니까 이제 7일 일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이제 다른 널싱홈에서 이제 일 좀 해줄 수 있어. 예스, 땡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지. 원래 제가 두 번째 일을 하러 갈 때 세금을 40을 뗍니다. 예. 그러니까 1달러를 벌면 40센트를 떼서 주고 60센트를 받아요. 예시를 든 거예요. 1달러를 받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안 힘들어요? 네, 물론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늦은 나이까지 돈을 어떻게 좀 벌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50이지만 나중에 60, 70 되면 늙잖아요. 몸은 노쇠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야지 일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니까 코인을 조금 샀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코인충이냐? 아니에요. 코인을 조금 샀어. 근데 이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맨날 오른대잖아. 맨날 뭐 리플이 오르고 막 비트코인이 오르고 막 솔라나가 오르긴 개뿔 그냥 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팔았어. 근데 유튜브 코인 막 영상 돈 재테크 영상 찍는 애들 보면은 맨날 그 얘기야. 맨날 그 얘기. 비트코인이 점점 오를 건데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라. 이러잖아요. 막 오태민 이 양반 맨날 나와서 비트코인 집이 있는데 10억이 있는데 집을 살래 비트코인을 살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은 땅이라도 있지. 물론 아파트 얘기가 아니고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핵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땅값은 영원히 오르는 거고. 땅이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 하고 한번 사본 거예요. 코인을 조금 그냥 조금 몰빵이 아니고. 근데 다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팔았어요. 그냥 팔고 놔뒀는데 지금 보니까 더 떨어졌어. 근데 이제 노후를 이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걱정인데 회계사한테 상담을 받아봤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나는 세금을 지금 한 3만 5천 정도 내는데 지금 매년마다 세금을 더 내요. 왜냐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또 지난 분기는 세금을 3,800불 정도 냈으니까 이게 한 3,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어느 그 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번만큼 내는 건데 뭐가 걱정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이잖아요. 근데 이 ABS 넘버가 뭐냐면 자영업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적게 내요. 그게 부럽더라고. 그게 부러워요? 예, 부럽습니다. 예. 호주는 세금이 많아요. 세금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더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40시간 일하고 세금은 알아서 떼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보면 옷을 남루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데다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게 벌어서 세금 다 냈는데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하나 사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해서 명품을 가방을 홀딱 하나 사. 그러면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쓰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면 아니 무슨 의미가 있냐 호주에 사는 게 40시간 꼴랑이라고 간당간당 그 한국으로 말하면 한 달 내내 일해서 돈 200 받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일이 안 힘들어.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해왔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20년 전 떠나기 전에 조소기업 일했어요. 진짜 그때는 지금보다 개판이었어. 무슨 야근 수당이 어딨어. 그냥 일하는 거지. 진짜 콘트랙은 9to5인데 무슨 9to5야. 콘트랙 9시부터 시작해서 5시 끝나는 거. 그걸 9to5라고 합니다. 여긴 기가 막히게 일을 해요. 그 어떻게 쇼츠 보니까 MZ들 만약에 뭐 사장님이 10분 더 일찍 오라고 하면 왜 10분 더 일찍 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는 9to5면 9to5에 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그때 충주매님이 이렇게 찍었잖아요. 충주매님이 어떤 MG 보고 야 너 9시에 오픈하니까 좀 10분 정도 일찍 올 수 있어 했더니 그분이 이제 MG 분이 아니 시작은 9시인데 왜 10분 전에 8시 50분에 옵니까? 그랬더니 너 그 충주매님이 그러잖아. 너 민원인이 9시에 와서 서류 떼려고 하는데 너랑 같이 들어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MZ세대가 바로 이해해버리죠. 그 MZ분은 진정한 MZ가 아니야. 바로 9시에 민원인과 같이 들어오는 게 바로 호주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떼갈 게 있어갖고 그 운전면허 관리해주는 그 서비스 센터를 갔어. 이제 거긴 9시에 문 열거든. 9시에 딱 했는데 직원이랑 같이 들어갔어. 직원이 딱 오더니 9시에 문 딱 열고 같이 들어가. 저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번호표 뽑고 있으니까 직원이 한 3분 있다가 딱 부르는 겁니다. 컴퓨터 부팅하고 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충주매님과 그 쇼츠를 찍으면서 바로 수긍했던 그 MZ는 진정한 MZ가 아니지. 9시면 9시에 들어와야 되고 5시에 끝나면 5시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 예, 호주는 그래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저는 이제 좀 일찍 가죠. 한 10분? 이제 그게 이제 뭐냐, 그냥 그 생활이 돼버렸어.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제 9to5에서 9에 다 가겠습니까? 좀 더 일찍 가지. 좀 일찍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러고 이제 업무 준비하면서 가는 거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9to5인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살기가 편하지.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는 소비자이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내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누군가가 소비하고 또 저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죠. 그러니까 노동자 소비자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돈 많으면 한국에 살기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돈이 많으면 살기 편해. 왜냐면 다 해주니까. 돈만 내면. 그렇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노동자를 위한. 내가 일할 때 힘들어? no, 절대. 그렇죠? 제가 어저께 무슨 말이 있었냐면, 제가 어저께 아들이 아파가지고 약국을 갔어요. 처방전을 들고 2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약 하나 받는다. 이제 이게 전산착오인데 뭐냐면, 아들 처방전을 주고 처방전에 그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안티바이럴 타블렛, 항바이러스 약을 처방받아서 20분 만에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처방전 또 보내준 거야. 왜냐면 이 인플루엔자 B는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예방으로 제 이제 자식이랑 딸이랑 이제 와이프 거를 보낸 거야.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요양원에서 일을 하니까 독감제를 맞았어요. 이제 조금 빼고. 근데 그거를 웹사이트, 그러니까 그 약국에 있는 웹사이트로 이제 이 스크립트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처방 딱 보낸 거.
이제 기다리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1시간을 기다려서 갔더니 됐냐고 그때 안 돼 있대. 알았다고. 그리고 또 나갔어.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했는데 1시간을 또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했어. 아니 2아워 기다렸는데 왜 약이 아직도 안 주냐 그랬더니 다른 애가 떠들어 보더니 아 너무 바빠서 가끔 이 처방전이 이 일렉트로닉으로 처방전이 오면 다음날 나온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아까 그 물어봤던 걔는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 아마 걔도 아마 나올 거라 생각해서 얘기 안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렇습니다. 예. 호주 애들은 지가 바쁘면 천천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처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뭐 바깥에서 커피 좀 마시고 뭐 좀 이렇게 풍경 좀 보고 좀 기다렸으면 아마 거기에 아마 문 닫을 때까지 있을 뻔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야 이거 우리나라였으면은 이거 큰 문제 될 텐데 여기는 그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요양원에서 약을 줄 때 전 근무자가 깜빡하고 약 주문을 안 했어. 약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 안에 약을 막 가져오려고 하잖아. 매니저가 가든지 뭐 어떻게 하잖아. 여기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야. 미안, 약 없어.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전번 근무자 약 주문 안에는 욕 한 번 먹고 답니다. 그리고 약 주문이 이제 내가 넣고 뭐 저녁 때나 뭐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오고 컴플레인 직살나게 하지.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책임을 떠넘기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내가 이래이래해서 할 수 없으니까 다음 근무자한테 맡길게. 이걸 아주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써가지고 리포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시간대 내 환자가 죽어도 죽으면 안 되겠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병원 보내야죠.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했을 때 여기 호주는 조금 너무 나사 하나씩 빠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즐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호주 라이프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두서없이 이런저런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 드라이브 할 때 운전하면서 듣기는 아마 좋을 겁니다. 아마 내일은 차 망가져가지고 차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차 사러 갈 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 좋으시면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잭신이었습니다.